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멋지고 예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인데요. 보이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마치 제 왼팔이 보이지 않아 아름다운 것처럼. 안녕하세요. 윤너스 김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닉네임을 윤너스라고 소개를 했는데 혹시 윤너스에 대한 의미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고로 한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의 한 팔이 없는 모습을 거울로 첫 대면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상하고 그리고 좀 기괴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밀로의 비너스상 같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름 김나윤에다가 밀로의 비너스상을 합쳐서 윤너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저의 닉네임이 좀 잘 어울리나요? 네. 현재는 윤너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사고 이전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네. 저는 고객님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지는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저는 미용업에 12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미용사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용과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기술 교육보다는 학교 교과목 수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학한 지 일주일 만에 자퇴를 하고 바로 미용실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호기롭게 이제 헤어샵으로 들어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시간이 흐르고 저에게도 이제 처음 샴푸 고객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 고객님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고객님은 모발 숱이 굉장히 없으셨고 그리고 모질도 굉장히 얇으신 중년의 남성 고객님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용실 가셔서 샴푸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혹시 물 온도 바뀌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많으신 것 같네요. 미용실에서 물을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온수기가 작동이 약간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물의 온도가 좀 변하곤 하는데 초보였던 저는 이제 물의 온도를 맞추고 고객님에게 샴푸에 집중하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에게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닭털 뽑냐? 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하지 말라고 사인을 준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었던 인턴 생활이 끝이 났고 저는 드디어 디자이너를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직책만 디자이너지 제가 고객님이 어떠한 스타일을 요구하시면 해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가위질이 서툴러서 고객님의 모발을 잘라야 되는데 자꾸 제 손을 잘랐어요, 가위로. 그리고 매출이 쌓이려면 이제 당연히 고객님이 수가 쌓여야 되는데 이게 쌓이지 않으니까 매출 그 성장 그래프는 상승이 아닌 이제 일정한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고뇌했고 그리고 실패감도 겪고 그리고 이제 우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한 분야에 이제 파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10년 차 때 사진을 좀 들고 와봤거든요.
저의 좀 일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이나요? 네, 저는 이렇게 10년 차 때는 고객님이 어떠한 헤어스타일을 요구하셔도 저는 두렵지 않았고 잘해드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미용계에서도 리더십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로서 끝이 아니라 리더가 되어서 경영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많은 관리자 교육들을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미래를 그리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년 차가 너무나 즐거웠고 그리고 뜻깊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교통사고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 휴무를 즐기러 2018년에 서울 외곽으로 떠났습니다. 이날은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너무 많이 막힐 것 같아서 교통수단을 오토바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적한 국도 커브길을 돌다가 이제 오토바이에서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날이라 너무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의식을 잃지 않아서 기억이 다 나는데 제가 넘어졌으니까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 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나 좀 일으켜줘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저를 보더니 나연아 너 한 팔이 없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계속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팔이 없다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가 느껴지면서 진짜로 내 팔이 떨어졌으면 어디선가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썩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팔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친구가 정말 팔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그날이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합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헬기를 타고 서울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팔에 접합 수술을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폐혈증 때문에 다시 절단을 했어야 했고 경추부터 흉추까지 19군데의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2달 가까이는 정말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오기까지는 이제 앉는 연습도 해야 되고 서는 연습도 해야 되고 걷는 연습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걷기 연습을 하러 나갔는데 하필 그곳이 핫플레이스 거리인 거예요. 그때 저의 그 차림은 어땠냐면 지금 저 허리 보호대 착용한 거 보이세요? 허리 보호대를 착용했고 목 기부스 하고 있었고 당연히 머리는 못 감고 막 머리 엄청 떡져 있고 잘 못 걸으니까 이제 거북이처럼 이렇게 슬금슬금 걸어가고 있었는데 핫한 카페에서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 이렇게 예쁘게 싹 하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동성 친구들과 이제 뭐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성 친구와 데이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27살이었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들처럼 예쁜 민소매 티 입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저 친구처럼 남자친구랑 데이트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직업이 미용사인데 내가 남이 아니라 나나 제대로 꾸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 길거리를 걸으면서 참 많이 울었었어요. 이렇게 힘들었던 첫 번째 병원에 이제 시간이 끝이 났고 저는 두 번째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교통사고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저는 사실 첫 번째 병원에서 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병원 토탈 제일 아픈 환자인 것 같아서였었는데 이 병원에 와보니 저보다 더 심각한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전신마비인 환자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뇌병변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그 스케줄이 또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 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작업치료를 가야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운동치료 시간을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우울감에 벗어나질 못했을 때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무슨 절단장인데 무슨 재활운동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마비지만 팔이 있잖아. 외관적으로 두 팔 다 달려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치료 시간에 안 가고 TV를 보거나 이제 자면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분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이 운동하시는 건 그냥 기계를 이용해서 그냥 서서 버티는 동작, 그리고 팔 하나 들어 올리는 동작, 다리 하나 들어 올리는 동작을 엄청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장애로 좌절하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 뛰는 것까지 다 가능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병원에서 생각의 전환을 한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면서 현재까지 참 많은 도전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도전은 해보려고 합니다. 의수 벗기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던 의수예요. 제가 하루는 TV를 집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외국인 관광객분이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한국에 장애인이 없지? 나도 장애인이고 병원에서 봤던 사람들 다 장애인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저의 의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의수 착용을 안 하고 왔지만 의수를 착용하잖아요. 그럼 제가 절단장애인인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티가 안 나거든요. 맞다. 나 의수 착용하고 다녔지. 근데 나 의수 왜 착용하고 다녔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알 수 있게 된 건 내가 장애인으로 비쳐 보이는 게 싫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 봐 의수 속에 숨고 싶어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인데 남의 시선으로 살진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의수 벗기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전하게 된 것은 재활 운동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도 그 그러니까 척추 흉추 쪽에 이제 핀이 박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팔이 없음으로 인해서 척추측만이 점점 심각해지는 그 저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프면서 살기 싫고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있어 봤더니 있을 때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활 운동에 좀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운동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저에게 운동을 지도해 주셨던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박사님께서 이런 권유를 하셨습니다. 피트니스 대회에 한번 출전해보지 않을래? 라는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바디 프로필 찍을 계획은 있었거든요. 근데 대회를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박사님의 권유로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면서 참 감사하게도 대회에서 4관왕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대회 식단 아시죠? 아시나요? 고구마 닭가슴살? 그리고 스쿼트가 얼마나 힘든지, 하체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저에게 처음 지도해 주셨던 박사님께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지에 마비가 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대회 막바지쯤이었어요. 근데 진짜 식단 너무 많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힘도 너무 없고 그날 근데 하필 또 하체 운동인 거예요. 나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박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박사님의 그 다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박사님은 이 근육통을 얼마나 느끼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마비가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 걷고 운동하고 이런 근육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데 내가 현재가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날 운동을 아주 찢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저는 피트니스 대회를 통해서 얻은 것들 그리고 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운동을 해서 몸에 있는 근육은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내가 운동을 해서.
근데 마음의 상처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내 마음을 이제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목표를 이제 세워서 좀 채찍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결핍이 추진력이 됐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항상 옳지만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다 보니까 약간 번아웃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 마음에 휴식은 어떻게 줘야 할까라고 이제 고민 끝에 제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감정일지 쓰는 방법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사고 직후에 헤어샵으로 다시 복직을 해서 지점장 직책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근무를 하는데 어떤 한 직원이 저에게 계속 제가 캐비넷 안에 넣어놓은 물품이 있었거든요. 그 물품을 계속 찾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근데 또 와서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려주고 제가 참다가 게이지가 쌓였어요, 이미. 그래서 화를 빽 냈습니다. 그러고 그날 밤에 이제 퇴근해서 오는데 제가 화를 냈을 때 그 직원이 약간 이렇게 멋쩍게 웃었던 그 얼굴이 딱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가 왜 화를 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날 밤에 감정일지를 한번 써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일지를 써보니까 알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때 직원들에게 내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약간 꽁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를 냈구나, 불필요하게 이렇게 화를 냈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일지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객관화와 그리고 감정의 교류가 원활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할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때 감정일지 써보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내 감정을 찾고 그리고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운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이 좀 단단한 게 좋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단단하기만 한 근육은요, 늘어나질 않아서 사이즈가 더 커지지도 않고 기능적인 면도 떨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감정일지를 통해서 이제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잠시 해부학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근육인지 알고 계시나요? 광배, 운동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광배근 근육입니다. 자, 이 근육의 기시점, 그러니까 시작점은 척추뼈 라인을 따라서 장골릉 부분에서 시작해서 상완골 팔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점이 상완골 팔뼈인 거예요. 근데 저는 팔뼈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광배 운동을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광배 운동을 해서 대회에서 좋은 상을 수상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쿨하게 포기했습니다. 저의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직시하고 다른 운동들을 더 했었어요. 제가 광배 운동을 못해서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광배 운동에 집착을 했더라면 저는 이 도전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이런 많은 도전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참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으시죠? 뭐 가족이라던가 가정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일어난 과거 일들, 그런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면 마음 근육이 유연해진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몸 근육 성장 원리와 마음 근육의 성장 원리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을 통해서 근섬유에 이제 상처를 내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 더 크고 단단해진 근육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음 근육도 어떠한 사건과 이렇게 상처가 나죠.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랬을 때 나를 돌볼 때 이 성장 원리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인생의 좌절이 꼭 장애에만 있을까요?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좌절이 훨씬 더 빈도수가 많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좌절과 회복을 반복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 큰 좌절인 장애가 찾아왔을 때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충분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리액션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 너무 긴장 안 하고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질문 이제 주신 거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제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마음 근육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감정일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그 일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다 써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떠한 사건을 인해서 내가 기분이 이제 확 나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예쁘신 분이 저를 쳐다봤는데 내가 오늘 이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 일을 그냥 일기에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를 쳐다봤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어. 왜? 그러니까 왜를 붙여요, 꼭. 왜 나빴어? 뭐 그러면은 뭐 그게 다 나오겠죠. 뭐 얼굴이 예뻐서 뭐 나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가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기분이 나빴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했던 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그냥 힐끗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게 물론 상황도 있지만 나를 알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그 감정일지 써보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엄청 간단해요. 그냥 내가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뭐 아까 제가 막 화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왜 화를 냈는지 그런 걸 이제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나의 약한 부분이 나와서 그랬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약한 부분을 조금 덜 드러내거나 아니면 내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분야라고 하면 지금 저는 이제 체육적인 분야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저 뭐 지금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걸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체전 나가서 동메달도 땄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체육학과 지금 학사예요. 학생이어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레이너 생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BS에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지금 MC로 지금 그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기점으로 제1의 인생, 제2의 인생 이렇게 구분을 좀 하는데 제1의 인생에서는 제가 약간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을 하면서 그 깊숙이 배우는 그 여러 것들 안에서 배울 수는 있지만 뭔가 다양성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번째 인생은 좀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다양하게 도전 중입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를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르고 골라가지고 내가 이럴 때 힘들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좀 나는 괜찮아졌다 마음이 저의 예시를 좀 들어드려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실 때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사실 처음이라 다 두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처음은 누구나 다 두렵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하면서 다양한 도전들을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or paradise, someone to satisfy. If you know the way tonight, we'll shine like the stars so bright in the night.